자, 이번 사건 좀 집중해 주십시오.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인데요. 또 여성이 뭐 남성에게 당한 일인가 싶으실 텐데 반대입니다. 남성 직원 여럿이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면서 꼭 좀 다뤄달라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습니다. 네, 부천시 체육회 한 여성 팀장이 직원과 참석자들을 상대로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역 매체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피해 직원들 주장에 따르면 2018년에 부천시 체육회 직원 송년회에서 여성 팀장이 젊고 잘생긴 남성 직원에게 술자리에서 내 옆에 앉아서 술을 따라라 이렇게 하고 또 러브샷을 하자고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직원은 마치 접대부가 된 것처럼 모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2016년에도 직원은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봄에는 부천시 체육회 임원 합동 워크숍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술자리를 가졌는데 3차였고 10명 정도가 있었던 자리였다고 합니다. 당시 팀장이 대놓고 한 일행과 주고받듯이 오늘은 내가 회장님과 잘 거야. 회장님 오늘 방문 잠그지 마세요. 이런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모두 민망해하고 얼굴을 붉혔다고 하고요. 여성 팀장은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기억에 없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여성 팀장은 성희롱 사실 없다. 자, 그런데 피해 직원들 주장은 완전 달라요. 성희롱뿐만 아니고 성추행까지 당했다는 겁니다. 자, 지난해 충격적인 술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누군가 뭐 몸무게 얘기를 꺼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뭐 자기 몸무게가 뭐 얼마나 무겁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영상 보면은 그 허벅지 위랑 그 이제 중요 부위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잖아요. 예, 영상은 짧은데 그게 그분한테만 한 건 아니에요. 아, 그 똑같은 행동을요? 예, 촬영은 되진 않았지만 네.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네. 이제 왼쪽으로 돌아오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와서 느껴지잖아요. 촉감들이. 그러니까 진짜 막 소름 끼치죠. 이 참석자분이 방금 보신 그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회식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예,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촬영을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지난해 5월입니다. 이게 회식, 경기도 뭐 체육 관련돼서 출전 선수단 격려한 후에 회식했는데 총 임원 직원이 한 8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하냐면 몸무게 얘기가 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몸무게가 얼마나 무겁냐 한번 바라가면서 참석자 중에 한 명한테 저렇게 무릎 위에 앉아서 엉덩이로 지금 앉았다 일어서기 반복하는 모습도 있고요. 이 사람 말고도 2명한테 더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회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저기서 마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성추행이 있었는데 이 팀장이 남성 직원 뒤로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 목을 휘감고 몸을 또 밀착해서 끌어앉는 모습까지 있었다. 그러고 요거는 뭐냐면 또 다른 참석자한테는 볼에 뽀뽀를 이렇게 하는 행동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회식 때마다 저렇게 술 취하면 여성 팀장이라는 사람의 어떤 문제적인 행동이 나오다 보니까 남성 직원들은 옆자리에 어떻게 해서든 앉지 않기 위해서 막 눈치 게임을 하고 또 아무튼 뭐 갖은 막 방법을 생각을 했대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저러는데 난 싫은데. 자, 뽀뽀를 당한 이 참석자 사진 저희가 모자이크를 좀 세게 칠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다 봤거든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말이죠,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 피해 직원들의 주장에 의하면 참석했던 사람들입니다. 주장 이야기하면 아마 일식집에서 회식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뭐 뽀뽀를 피해당한 그 직원에 따르게 되면 저희를 생기게 난 뒤에서 다른 참석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도 했고 기분이 나빴다고 밝혔고요. 또 다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술자리 상이라기 때문에 분위기상 화를 낼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지만은 나중에 상당히 불쾌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성 팀장은 뭐라고 했냐면 오랜만에 코로나가 끝나고 오랜만에 분위기를 살린 건데 뭐 그러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 직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저 여성이라고 하지만은 남성들이 여성한테 저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냐? 그럼 그래도 무방하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그 자기 입장을 내는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뽀뽀하는 내용을 보니까 뽀뽀하는 게 아니고 거의 깨무는 수준이던데요. 저도 보면은 인상을 보니까 찌그렸는데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유 좀 약간 말 않겠습니다. 예. 자, 저 일이 있고서 한 4개월 정도 흘러갔을 무렵 또 다른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이 피해 직원들 주장에 따르면 이 여성 팀장이 갑자기 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남편은 출장 갔어가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 한 중식당에서 일어났던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는 사람들한테 조금 약간 술을 같이 먹으면서 나 오늘 집에 안 가. 네, 알아요. 집에 안 가. 네. 뭐 오늘 남편 출장 중이야. 막 팔짱 끼고 몸을 좀 약간 비비고 단체에서 오신 분들한테 한두 분 정도한테 네.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한 것도 뭐 주문할 때 왜 주문에 나 그냥 이것도 여러 번 일단 내용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보는 것도 불쾌하고 했는데도 계속 본인은 그렇게 행동을 했었어요. 자, 교수님. 이거 네. 그러니까 뭐 사석이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제 실수를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뭐 한두 명한테 뭐 장난을 치는 수준도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이제 성추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회식 자리여도 지금 계속해서 공공기관에서 업무의 연장선에서의 회식이거든요. 근데 저런 행동을 하고 지금 뭐 그 선을 많이 넘어요. 지금 뭐 오늘은 또 남편이 출장 중이라 나 더 외롭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방송이라서 이제 저희가 더 표현할 수가 없는데 네, 뭐 요리를 시키려는 사람한테 그 약간 이렇게 너무 좀 야한 얘기를 하면서 요리 말고 나를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할 말을 잃고 다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분위기도 너무 썰렁하고. 그래서 그때 동석한 외부 단체 사람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체육회 팀장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정말 화들짝 놀라면서 어떻게 팀장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는 반응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성 팀장 뭐 늘 그렇듯이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기억이 없을 수는 있지만 영상이 있잖아요.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0명. 자, 피해 직원들이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만으로도 따지면 최소 8년 전부터 시작됐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이런 의문을 제기한 분들 계실 겁니다. 그동안 뭐 하다가 왜 이제서야 예.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해 직원들 주장에 따르면요. 팀장보다 낮은 직급의 직원들은 이 성희롱, 성추행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도 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한 직원은 여성 팀장에게 감이라는 말까지 썼는데요. 그만큼 무서워하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실수를 하면 연대 책임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을 집합시키고 1시간 이상 질책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부지기수라서 건들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여성 팀장보다도 더 직책이 높은 임원도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원들은 1, 2년마다 교체되는 계약직이고 2년만 있다가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침묵을 했다고 하고요. 또 여성 팀장은 체육회에서 20년 넘게 있었고 또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팀장의 도움이 없으면 업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임원들도 눈치를 보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부천시 의회에 투서가 됐고요. 올해 3월에 여성 팀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세상에. 자, 박 변호사님, 네.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저 남녀의 성별이 바뀌었다. 네. 저 짓을 하고 만약에 영상이 이렇게 공개가 되고 투서가 들어가는데 남자가 저랬다면 저거 정직 2개월로 끝납니까?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강제추행죄 같은 게 성립하는데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회사 내에 직책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저 사람이 남성이고 당하는 사람이 여성이라고 생각해 보면 다 공감할 겁니다. 구속될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심각한 그럼요. 사안이고 형사처벌이 되는 사안인데 지금 단순한 징계 정도, 정직 2개월이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 직원들 주장에 따르면 분리 조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분리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부서 이동은 했지만 3m 정도 거리에 안에 있다고 합니다. 네? 피해자 입장에 봤을 때는 여성 팀장의 숨소리 듣는 거, 얼굴 보는 거 그것도 상당히 괴로운 상황이라 하고 문제는 2차 가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성추행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분위기 띄우려고 했던 행동인데 또 영상 보면 다 웃고 있잖아. 왜 나를 마녀 사냥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직원들이 어이가 없어서 기분 맞춰주려고 저러는 거 웃는 척 했던 거지 누가 좋아서 웃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 이 팀장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형사 소송, 형사 고소를 지금 준비 중이고요. 아, 진짜요? 말씀처럼 강제추행죄, 위력에 의한 추행죄 아니면 이건 위력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힘을 가하는 게 다 폭행, 협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강제추행죄가 충분히 성립할 여지가 있고요. 형사처벌 사안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니까 더 좀 놀랍고 충격적입니다.